자,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고, 오늘 비가 왔다고요? 네, 네. 자, 오늘 강의에 오셔서 축하합니다. 오늘은 2강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1강에 대한 복습을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식이란, 여러분들이 유식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유식이란 말 그대로 오직 알 뿐이다. 오직 식이다.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르게 알고 또는 나처럼 상대도 그렇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직 아는 것을 심리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 타인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 유식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용심리에서 서로 다름이라는 것을 지금 유식에서 시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장식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장은 방대하고 아주 미세하다 그랬는데 저장식에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촉, 자기, 수, 상, 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현실 심리 치료에서는 현실 세계, 지각 체계, 여가 가치 여각이 지각 세계 또는 좋은 세계 이 5단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촉은 접촉한다. 자기는 정신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각 체계라 그러고 수는 느낌. 느끼는 것을 자기가 자기 가치관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필터에 여가를 해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경계, 분별하는데 지각 체계에서는 정신적으로 내가 개입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좋다, 나쁘다,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걸 상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그것을 자기 의식에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을 좋은 세계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촉, 자기, 수, 상, 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저장식,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는 5단계로 끊임없이 저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5단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촉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대상은 물질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이런 접촉하는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이 색, 성향, 미초고 색은 물질을 하고 소리, 성, 색, 성향, 냄새 그 다음에 맛보고 촉감 느끼는 것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마주치는 것을 육근, 육경, 육식 그걸 18개라고 강의를 해드렸어요. 불교 교리에서. 그것이 반드시 알아야만이 우리가 심리를 알 수 있다고 먼저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촉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에 접촉을 하는데 보는 내가 있고 보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제가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과 마주치는 것을 촉이라 합니다. 지금 마주쳐서 이제 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기는 정신적인 개입이다 또는 지각 체계다 하는데 감각 대상을 마음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물질이 있죠. 물질이 여러분 형태예요. 형태를 보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강의를 듣고 있는지 제가 감각적으로 마음에 취하는 것으로 즉
이 선생님이 열정이 없구나 하고 지각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또는 지각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과 좋지도 싫지도 않는 중성적인 느낌이 항상 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어 보이면 그냥 스님이 무덤덤하게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면 기분이 좋아 강의하는 스님이 열정을 다해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상은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은 열정이 있고 이 강의에 성의가 있는 어느 분은 없다고 분별하는 것을 상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 좋은 세계 사는 그 내용의 의도를 자기가 내가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순간 이 모든 5단계는 찰나간에 자아의식에서 저장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다음에 만나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거야 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지 않더라도 조금 강의 끝나고 나서 왜 강의 시간에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저장식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저장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하는데 이 5단계가 저장식에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저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저장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염불이나 기도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유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저장식에서 나쁜 것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자, 지난주 알의 시작은 무지의 시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식 30송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머릿속에. 유식이라는 것도 지금 유식은 오로지 식을 안다는 건데 그러면 유식 30송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유식 30송이라는 것은 오직 식이죠. 오직 식을 30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30송이에요. 첫 번째는 이러하다 단계별로 저 제일 큰 거는 제일 1송은 뭐다? 우리는 무지하다는 게 시작이에요. 모른다에서 1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송은 어떻고 3송은 어떻고 4송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지난주에 4송까지 해서 오늘은 5송부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유식 30송이란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용하는지 마음의 병리적인 구조와 발달의 모델을 말하며 건강과 불건강에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모델에 대한 설명과 건강과 불건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불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관한 기법과 실습하는 것을 유식 30송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식 30송에 대해서 이해를 했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유식을 하는데 유식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뒤에 갈 수가 없어요. 유식은 오로지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유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라고. 나의 식. 오직 나의 식이다. 니꼬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유식은 마음이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것을 30단계로 나눠서 분리를 해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제일 기본은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저장식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자, 저장식, 무의식 같은 얘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만 배우면 스님이 계속 저장식만 얘기할 건데 여러분은 다른 심리적으로 잠재의식도 말하고 무의식도 말하죠.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고 세 단어를 다 써줘요.
저장식이다. 말 그대로 저장해 놓는 거다. 무의식이다. 내가 모르는 의식이다. 잠재는 잠재된 거다. 그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식이다. 그 식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저장식인데 저장식 안에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 그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강에서 배울 건 자의식이 전의식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의식은 뭐를 할 거냐? 자, 그런데 유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식 30송은 마음이 구성되는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는 몸하고 마음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유식이다. 유식인데 그 단계를 1송부터 30송까지 쭉 하는데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유식 30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난주에는 1에서 4송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 강으로는 5송에서 7송에 대한 설명을 해. 1송에서 4송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계속 1강에서 유튜브로 올렸던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5송에서 7송에 대한 지금 설명을 오늘은 강의를 할 건데 5송은 포인트가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을 에고라 그러고 우리는 전의식이라 그래. 도용심리에서는 전의식. 그래서 기본은 두 번째의 알매 변화는 말라야식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자아의식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저장식, 아레야식이라 해서 8식, 7식, 6식. 그래서 5식은 아니비설신 1식이, 2식이, 3식이, 4식이, 5식이, 6식이, 7식이, 8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8은 저장식이고 7은 자의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의식이고 그는 육식이다. 그래 6식은 우리가 얘기한 의식이고 7식은 전의식, 8식은 무의식인데 여기에 유식의 불교에서는 6식, 7식, 8식을 말하는데 육식에서 5식이 있다. 눈, 귀, 코, 혀, 몸 그걸 말하고서 거기에 생각하는 것을 육식이다. 육식에서 7식으로 넘어갈 때 7식이는 내가 문지기라 얘기를 했어요. 문지기를 열고 나면 8식이 안에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안에서 꺼잡아내기도 하고 바깥에서 넣기도 하는 문지기를 7식이다. 그것을 자아의식이다. 또는 이거는 에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뒤에 하나하나를 해체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은 저장식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아의식은 자기 자체에서 절대로 존속할 수가 없어요. 저장식이 같이 저장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자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아다. 스스로 자자 나다는 거죠. 이건 나야. 그래서 자아의식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현실 세계와 초월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쟤는 아니야. 저거는 아닌데 왜 저래. 엄마는 왜 저래. 아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의 특징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인지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자아의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여러분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계산하고 생각한다. 자아는 육식에서는 눈, 귀, 코에서 들어가면 누가 결정하느냐. 자아의식이 얘는 예쁘구나. 얘는 맛이 없구나. 입으로 통해서 혀로 통해서 맛보고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는 작용을 오송에서 설명을 한다. 그럼 이제 육송은 뭐를 할 거냐? 똑같이 자아의식인데 육송에서는 자아의식은 항상 4가지 번뇌를 수반한다. 자아의식이
안에는 인지하는 거라 그래서 오송에서는 인지하는 것이 자아의식이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서 육송에서는 자아의식은 항상 번뇌를 수반하는데 네 가지 번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번뇌는 뭐냐? 나에 대한 무지,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우월감,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자기한테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믿고 우월감을 갖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은 모든 것이 어디에 저장식으로 들어갈 때 이 5단계가 찰나간에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촉해서 보는 순간,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별로 열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살짝 나빠서 아이 성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쟤네들은 왜 공부를 저렇게 하지? 앞으로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저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육송에서는 네 가지 번뇌가 있다는데 그럼 네 가지 번뇌가 뭐냐? 그것을 네 가지 번뇌가 있는데 자아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나의 무지, 나의 견해, 나의 아만, 그 다음에 나의 아예. 그러면 이것이 번뇌라 그랬어요. 자, 우리 번뇌망상 이런 말 하죠. 아, 나 번뇌 같다. 여러분은 잘 안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승가에서는 수행자들은 번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흔히 번뇌가 많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나 막상 번뇌가 뭐지 하면 글쎄라고 모든 분들이 많이 대답을 해요. 자, 아치는 자기가 여기 자아가 내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착각의 원인으로 무지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원하다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다, 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약도 먹고. 자, 두 번째로는 네 가지 번뇌는 뭐냐면 악연, 나에 대한 견해예요. 우리가 8 정도에서 이게 정견이라는 말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악연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는 정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 8 정도를 쓰는데 현상을 자아로 취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어디에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언어만 하고 이것을 계속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계속 30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마는 내가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나야.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을 가동하는 거예요. 아에는 나에 대한 깊은 집착.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때야 돼?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네 가지 자아의식은 네 가지 번뇌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그 번뇌는 네 가지가 있다. 아치, 아견, 아만, 아에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육송에서 번뇌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 5송에서 7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은. 그래서 7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아의식에 대해서 앞에는 번뇌도 있고 막 있다고 말을 했는데 자아의식은 개인이 태어나고 집착하는 영역에 따라서 오염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자아의식은 자아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탐진치, 삼독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성자나 또는 다른 현상에 집착하는 일체의 신심이 사라지는 적정한 상태가 되면 또는 세간을 초월한 도의 길에 들어가면 자아의식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부처님처럼 아라한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그 자아의 번뇌라든가 어떤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듣고 있습니다. 자아의식에 대한 설명을 또 끊임없이 자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아의식은 저장식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하고 저장식의 대상에서 5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5단계가 분리 작업을 하는 게 찰나간에 다 일어나. 보는 순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장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드는 이유가 안에 쭉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왜 안 드는지 뭐 때문에 느끼는지 촉수 상사를 여러분들이 꼭 그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기분 나빠로 끝을 나요. 저장된 건 기분 나빠야. 근데 왜 나쁘냐는 왜가 들어가야 돼. 왜 나빠? 저 사람이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보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어. 접하는 순간. 그런데 느낌을 보니까 나한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지 한 성리적으로 성리 있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대충 하고 나중에 너 왜 그랬니 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는. 이 5단계를 항상 생각하는 게 수행자예요. 수행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경험이 저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아의식이라는 거. 조금 전에 5단계가 경험이에요. 그죠? 근데 경험이 저장되는데 분리 작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기분 나빠. 쟤랑 말하기 싫어. 이게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그것을 자아의식이라 그런다.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에 오너십을 넣는 거예요. 경험 자체를 찬찬히 단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하나하나 머물렀다가 멈췄다가 알아차림 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기분이 나빠? 좋아? 싫어? 아니야? 맛이 없어? 이렇게만 한다. 그래서 그 경험에 오너십만 한다. 그다음에 소유권을 투사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너하고 안 놀아. 이런 거죠. 저장되어지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저장되는 것도 나 5단계가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아의식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이란 반드시 우리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대상이 상호작용한다. 육근, 육경,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대상을 보고 그것을 식으로 가져와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중성을 나타나느냐,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에서 지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가 이런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한다. 상호작용해서 감각기관과 인식 대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상호작용한 것을 우리는 나라고 한다는 거죠. 나라고 한다. 내가 체험하고 이해한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내 거야. 내가 체험했으니까. 저 사람 진짜 예의가 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일하기 싫어 하면은 내가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나와 내가 뭘로 감각기관과 인식 대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쟤는 진짜 뭐 될지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내용이 내 몸이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지식이나 느낌과 생각도 나의 것이고 자 실제로 나라는 몸도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듣고 보고 느낀 지식이 느낌과 생각도 나의 것이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동일시해서 내 의견이 반나면 우리는 화내는 거예요.
저장식에 저장된 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이 자아의식이며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아의식이다. 자아의식은 칠식이고 우리는 전의식이다. 저장식은 무의식이고 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을 이해하셔야만 하는 이유. 육군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육경은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지를 말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의식으로부터 칠식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죠.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번뇌, 즉 번뇌는 네 가지 번뇌라 그랬어요. 자아의식은 네 가지 번뇌를 가지고 있다. 아만, 아예, 아견, 아치로 작동한다. 이 작동할 때 5단계로 모두 움직인다. 첫째, 아만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으로 우월감, 열등감이 전형적이다. 자, 여러분 자아의식의 번뇌가 우월감, 열등감이에요. 우월감을 갖다가 열등 갖다 우린 끊임없이 어디에 쌓이느냐? 아만에 왔다 갔다 한다. 그 아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5단계로 자기 혼자서 난리를 친다. 그래서 아만이란 우리는 나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만 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못났다라고 하는 열등감도 아만이다. 못났다라고는 말 속에는 잘났다는 게 항상 들어있고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몹시 잘났다고 해도 그 밑바닥에는 못났다는 게 있고 항상 세트로 논다는 거죠.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우월감의 그림자는 못났다는 열등감이 있고 못났다는 열등감의 그림자는 그래서 항상 연결된다. 이것과 저것이 항상 배대가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는 연기법이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우월이 드러날 건지 열등이 드러날 건지.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도 가질 필요 없고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으면 안 가지면 뭐가 아만이 없어지니까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려 하는 게 아니고 우월감 때문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월감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좀 잘못했어. 이런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망상에 끄달려서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자기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자기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한다. 자, 이 자기중심적 사랑이 어디나 도용심리에서 동그라미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데 누구식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생각나죠?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존재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내 중심의 사랑은 상대의 존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물론 차이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사랑이 안 오면 화가 나거나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게 불선심소는 일어난다. 그럴 때 자아의식이 강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문제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제일 아예가 심한 거는 상대가 남편이 애인이 누가 친구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너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 아들은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번뇌 중에 아예 번뇌가 아주 지나치다는 거죠. 스님도 옛날에는 아예에 대한 모든 인간은 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번뇌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스님이 슬프거나 화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뇌가 있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정성껏 뭔가를 해주고 성의껏 하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번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뭔가를 베풀었다 해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데서 끄달려가면 여러분 번뇌에 빠지는 거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에 반하는 거예요. 자아가 탐진치 삼독에 끄달리지 않고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악연이다. 나에 대한 견해예요. 근데 정견이 아니고 사견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무의식적인 존재들이 아주 많다. 무의식적인 게 많다는 거죠. 무의식에 있는 거는 방대하고 미세하면서 현실과 접촉했을 때 어떤 걸름 없이 그것을 계속 가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상담을 통해 부부 간의 외도 관계를 보면 대부분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다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 사랑의 상처를 받은 경우가,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것을 알고 보면 자아의식이 자기 악연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나 누구한테 상처받는 거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상처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인정받아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 견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데, 이젠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담 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무의식의 밑바탕에는 지가 뭔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있고, 지까지 게 감히 이런 게 생기는 거.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많습니다. 그때 아만 우월감,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자기 사랑한 아애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자기 견해인 악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번뇌. 네 번째, 아치.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우리는 모두 어리석다죠. 나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무지를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를 잘 아는데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날마다 죽는 걸 보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살짝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바로 자아의식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100살 된 노인도 내일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잠자리에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일어나서 뭘 준비를 해놓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 그거는 실제로 우리도 다 해당이 되는데, 병원에 수술하고 가망이 없다고 이러는데도 빨리, 제가 그 충대병원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분이 빨리 하고 가서 자기 농사 짓는데 지금 농사가 한참인데 하고 걱정하셨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치, 자기 무지죠. 내가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는데, 앞으로 난 30년이 남아서 50년이 남아서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리하죠. 나 운동해야지. 선생님도 나 요새 다리가 무릎이 무지 많이 아파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또 저녁 때도 하는데, 진작 일찍 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직 시간 많어, 아직 나 이 나이인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아치라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실로 나라는 존재가 오온은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죠. 우리는 오온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온이 생멸, 생하고 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우리는 오온이 매 순간 죽었다 살았다 하죠. 호흡이. 숨이 끊겼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이 끊어졌다 연결한 것 똑같이 우리도 똑같다. 수상,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시기 이게 오온이에요. 색수상. 그 색은 물질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정신은 숨이 있을 때는 사람이고 죽으면 시체와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영속적으로 계속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영속적으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죽다 살아난 사람은 한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건강해지면 다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고 그만도 아치의 뿌리는 깊은 무지다. 스님도 병원에 수술하고 퇴할 때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어떻게 음식도 잘 먹고 골고루 음식도 먹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매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려. 며칠 또 한 이틀 잊어버렸다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치무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네 가지의 번뇌를 아만, 아예, 아치, 악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어로서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아치인가? 아만인가? 아엔가? 악연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예요. 지금 5송에서 7송에 30송에 해당이 되는 중에서 5송에서 7송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송에서 7송에는 자의식이다. 1송에서 4성까지는 4송까지는 저장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탈식, 저장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잠재의식인데 자의식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저장식, 팔식,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칠식이라 그러고 만화식이라 하고 전의식이라 그런다. 자의식에는 네 가지 번뇌가 있는데 아치, 악연, 아만, 아예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나중에 외우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외운 자체가 또 번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견해를. 그러나 지금 언어로서 표현한. 그런데 요 칠식 자의식에서 번뇌가 생길 때 뭐의 검토 키워드는 어디냐? 촉, 그 다음에 주의, 느낌, 개념화, 의지작용이 5단계. 요것을 반드시 이해해서 연결하면 이것이 아치가 없어지고 악연이 없어지고 아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집착 정도에 따라서 오염되거나 안 되거나 태어나고 집착 정도 여기에서 자기 전생에 그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갖고 오는 것도 업이고 덕이 쌓여 있는 것도 업이고 지혜가 많은 것도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원이기도 하고 행복으로 가는 문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으로 갈 거냐 행복으로 갈 거냐 하는 문이 자아의식에서 얘네들 사본내에 따라서 우리는 괴로워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건 이유는 번뇌에 덮여 있다는 거죠. 사본뇌와 연합되어 마음을 어떻게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네 가지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얘네들 4개밖에 없다. 아만, 아예, 악연, 아치. 5에서 7송에는 자아의식이 출현하고 발달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누적된 것이 자아의심이며 우리는 경험하는 순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투사하죠. 경험하면서
아치, 아견, 아만, 아이가 거기서 내가 계속 뭐 내가 누군데 내가 어쨌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며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대부분은 사랑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것, 나의 사랑, 내 남자, 내 여자 등 간념으로 진행되고 그 순간순간 순수한 사랑의 감정은 고정되고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전생의 기억과 어린 시절 기억인 무의식 또는 저장식에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서 발동하는 것을 자아의식이라 한다.